10월 1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대체 공휴일이 끝난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고요. 오늘 날씨는 강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남부에서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이고요.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1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질병 감염 우려를 낮춘 안심식당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안심식당 132곳을 선정한 데 이어서 올해도 5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원주 지역의 안심식당 확대 소식과 위생 실태 들어보고요. 또 원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우산동 살리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지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하는 우산동 살리기 사업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또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이달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지 작가 24명의 기획전시 530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기획전시 개최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2021 제1차 강원 3단 온 오프라인 비즈포럼이 최근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라이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3단공 클러스터 사업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하는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방도 442호선 횡성구 노천면 두곡리 구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횡성구는 두곡리 일명 둑실마을과 농경지가 단절돼 경작을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들이 잦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입 도로시설 개선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사업은 올 11월 착공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10월 한 달간 반려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으로 이에 이번 집중 단속은 평창읍에서 진행됩니다. 바위공원, 백일홍 꽃길 등 공공장소에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고 반려견 산책,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등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질병 감염 우려를 낮춘 안심식당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심식당 132곳을 선정한 데 이어서 올해는 51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원주 지역의 안심식당 확대 소식과 위생 실태까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이규숙 과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안심식당이란 어떤 식당을 의미하게 되죠? 안심식당이랑 저희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원주시가 이제 특히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더 확대를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하는 분들이 많이 기피하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저희가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그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외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식당을 의미하는데요. 작년에 2020년 6월 이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안심식당은 첫째,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그리고 둘째, 위생적 수저 사용을 하도록 수저집을 사용 또는 개별적인 지급을 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간단하게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이행하시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이제 질병 감염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심식당을 선정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어느 정도 지정되고 있고 올해도 안심식당이 상당히 많이 늘었나요? 얼마나 아,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정신도 없고 막 이래서 제대로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132곳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네. 했고요. 올해는 510개소 해서 642개소가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안심식당이 일반 식당하고는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요? 일반 식당들도 아마 이제 코로나 그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쓰시고 계시겠지만 네. 안심 식당 같은 경우는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지 않게 저희 그 식문화가 같이 함께 먹는 그런 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같이 떠먹지 않게 개인 접시가 제공되고 또 수저집 같은 경우를 이제 끼워서 사용하게 그렇게 위생적 수저 관리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지급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종사자가 상시적으로 또 이제 주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식당입니다. 네. 저희 위생과에서는 그 표지판을 이제 제작해서 이렇게 다 붙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수저집을 집중적으로 수저집은 이제 따로 이렇게 제작하기가 되게 힘든 음,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저집을 제작을 해서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유지되면서 이게 혹시 그 미이행될 경우에는 저희가 안심식당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지정 기준 이행 여부를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저가 이렇게 수저 젓가락 한 벌씩 개별 포장이 돼 있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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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 음식점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음식점 위생 등급이 지정된 업체 수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아, 원주 네, 지역 네.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배달 음식점이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저희가 146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음, 매우 우수, 좋음 이렇게 등급이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위생 등급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네. 저희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안심식당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배달 많이들 시켜 드시기 때문에 식당의 위생 상태도 굉장히 좀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많이 하고 계신지요? 이 원주 아, 지역의 배달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현황도 좀 알고 싶나요? 저희가 배달 음식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지만 저희가 한 1,500개에서 1,6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을 파악을 해서 전수 점검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 중에서 22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장 위생불량 등등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음. 그래서 관리를 특히 이제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식당 방문보다는 배달 음식이 많다 보니까 또 손님들이 식당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 위생 상태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 불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네네. 위생 상태가 열악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저희 위생 상태 불량 정도나 그런 이제 식품위생법 그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그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처분만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처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다시 이제 이행 사항이나 이런 거를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위반 사항이 다시 점검해서 또 적발이 된다 그러면 또 뭐 2차 처분 이렇게 되는데요. 2차 처분까지 저희가 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지도도 하고, 네, 충분히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이 이제 요즘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다중이 사용하는 김밥이나 햄버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먼저 그 다른 지역에서 김밥에 대한 식중독이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가 집중 기획
점검을 또 실시하고 있고 또 식품 수거도 해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접종도 해야지 또 민원 전화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식당 위생 상태까지 단속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단속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은 저녁 때 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이 이제 순회해서 계속 하게 되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저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코로나 관련 다른 업무들도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어려운 거는 코로나나 다른 이런 처분 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 그럴 때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또 코로나로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또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할 그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또 처분도 하게 되고 또 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실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양쪽으로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에서 이제 배달이 성행되고 있고 모쪼록 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네, 끝으로 안심식당과 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운영 계획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심식당은 올해 5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다음 달에 지정 이행 여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네. 안심식당 필수 요건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특히 코로나19에서 주민들께서 안심식당을 진짜 안심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홍보도 하고 또 위생등급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존에 원주시에서 코로나 집합금지 등 이제 그 업종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영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10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위생업소가 해당되는 게 유흥단란업소, 또 식당, 카페, 숙박, 목욕장, 임의용. 이 중에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10월 2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신청 기간을. 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홈페이지나 저희 위생과 오셔서 꼭 신청을 하셔서 작은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이거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한다는 거 홍보하긴 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좀 일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려운 가운데 수고 많으시는데 그래도 우리 원주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네. 지금까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이규숙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6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주시 우산동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쇠퇴했던 우산동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우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꿈을 펴는 우산마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꿈을 펴는 우산마을 어떤 사업인가요? 네, 국토교통부가 선정된 지역에 4년간 총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주 우산동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원주 우산동은 2000년대 이후 시외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하고 인접지역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요 시설들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해 상권이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산동 마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다양한 기관과 기업, 마을 단체가 노력한 끝에 대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원주 우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원주에서는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에 이어서 네 번째로 우산동에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원주시청 도시재생과 조윤호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는 우산초교 및 상지대길 이론 14만 8천 제곱미터이며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176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거점 시설인 꿈드림 센터, 희망나눔 센터와 마을 광장을 조성하고 대학로 리뉴 프로젝트 및 그린웨이, 안전마을, 마을 주차장 조성을 통해 가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지대와 연계 사업인 상생 레지던스 조성과 노후주택을 활용한 우산 캠프를 조성하여 대학생, 직장인 및 외부 방문객을 위한 거주 공간과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자 꿈을 펴는 우산마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됩니까? 네, 이번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은 대학과 마을이 함께 상생해 그린 꿈을 펴는 우산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산동의 활력 회복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대학 상권을 살리는 사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와 지역 주민, 또 방문객들을 위한 꿈드림 희망 나눔센터를 설립하고 상지대와 마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희망 나눔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1, 2층에는 헬스케어 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그림책 도서관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지어지고요. 3층에는 공유 오피스, 정보 공유 플랫폼 등이 구성돼서 창업과 직업 탐색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우산동 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지 환경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 조윤호 주무관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하여 우산동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의 결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4년간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원주시도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으로 그간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인접 지역 신도시 개발, 상지대학교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침체되었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지대학교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우산동에 위치한 상지대학교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산동 어떤 모습으로의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상지대학교는 우산동 주민 공동체랑 협력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양 과목을 신설합니다. 또 상지대학교는 이 주민협의체와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 내용으로 상지대학교 국제어학원 학생들을 위한 외부 기숙사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 재학생과 우산동 주민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청년주택 등으로 구성된 우산캠프도 조성되고요. 마을 축제 추진, 대학로 환경 정비로 최근 코로나 여파로 침체됐던 대학 상가에도 다시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쾌적한 마을 환경을 위해 마을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공영 주차장을 신설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마을 지역 청소년을 위한 스터디 공간이 조성되고 직장인을 위한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도 조성됩니다. 마을의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 교육을 진행해 전반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 경기, 상권이 좀 크게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이달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지 작가 24명의 기획 전시 530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한지개발원의 이주은 큐레이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이주은 큐레이터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한지 테마파크에서 특별한 기획 전시회를 진행 중이신데요. 먼저 어떻게 준비된 행사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저희 그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전시 세 번째 로 저희가 준비한 전시이고요. 정확한 전시명은 53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숫자로 조금 저희가 이제 유머스럽게 조금 그 제목을 정했고요. 그 5m 30cm의 공간을 작가 24명에게 무료 분양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1년에 기획 전시의 방향, 저희 원주 한지 테마파크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지역 작가를 조금 육성을 잘해보자. 그리고 시민과 작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 기획된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53공간. 네네. 네, 5m 30cm. 그러니까 한 작가당 5m 30cm의 공간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이제 전시장 가용 그 길이가 전체 이제 길이가 한 12,000cm 정도 됩니다. 그거를 24명으로 나눴을 때 나왔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예술과 예술,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이제 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53공간으로 전시명을 지었습니다. 24분의 작가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가 이제 한지로 작업하시는 분들을 조금 다 모아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주 지역 작가뿐만이 아니라 강원도권 작가님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예부터 시작해서 민화, 그다음에 현대 조형 작품, 그다음에 한국화,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까지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작가님들에게 이제 이 전시를 제안했고 24분이 수락을 하셔서 이제 공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단순하게 어떤 공예품을 이렇게 보여드린 전시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좀 설치를 새로 하고 다른 조금 묘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한국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가님이 한국화 본인의 그림을 쿠션으로 조금 제작을 해서 이제 좀 더 조금 현대적으로 더 나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제 한국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또 출품하셨고요. 그러면 이 24분이 우리 원주 지역 작가이신가요? 네네. 원주 지역 작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원주 지역 작가이시고 한 3분 정도는 이제 추천분으로 저희가 이제 강원도, 원주 이렇게 북한에서 기획 전시에 초대를 이제 드렸고요. 이제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강원문화재단의 전문예술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된 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지를 비롯한 종이가 기록 매체라는 특성을 넘어서 이 종이 자체가 예술이 되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작가와 작품 좀 몇 점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떤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공예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지 공예는 다양한 그 기법들이 있는데 지승공예 기법 작가 중에 이제 나서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 어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치물로 좀 설치를 한 작품을 조금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흥열, 원주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3호 장흥열 장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뜨신 원주 한지에 이제 원주 청년 미디어 아트 그 그룹이 그 한지의 미디어 아트를 투사해서 이제 전체적인
같이 콜라보 작품을 완성해서 전시하는 작품이라든지 네. 그 당나무 이제 한지 원료가 되는 당나무에 직접 영상을 투여해서 이제 한지 생성과 탄생 그다음에 소멸 이런 것을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정지현 작가의 작품이 조금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한지로 만든 또 종이로 만든 특별한 작품 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이 무료 체험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또 본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셨고 그 관람객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보는 전시가 아니라 전시에 참여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한지로 조금 마련해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감상을 적어서 이제 저희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걸어두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점차 네. 어떤 그러니까 무료 체험 직접 체험해 보면서 네네. 작품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다음 달 14일까지라고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지개발원의 이준 큐레이터였습니다. 10월 12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